50%까지 하락한 그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들어가서 기다리셔도 2019년, 2020년 좀 바짝 오르고 4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세금 돌리고 있는 건 바이오. 안녕하세요. 방구석 경제 유튜버 영희리치입니다. 우선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생각보다 더 큰 하락, 공포에 젖었던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공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서 이건 제가 틀린 게 맞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히 또 영상으로 만든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영희리치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여름 휴가가 겹쳐서 좀 짙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번 달에 나올 소매 판매 지수, 또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의 소비 여력이 많이 줄었네? 이러면 또 심각하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소매 판매 지수가 올랐네? 그럼 금리 인하할 필요 없네? 하면 또 주가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대표적인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매 판매 지수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고 적당하게 나와줘야 어쨌든 괜찮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천문학적인 규모가 한 번에 청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폭락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줘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좀 가라앉은 셈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공포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주식으로도 많이 하지만 선물 투자,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도 차익을 남깁니다. 특히 이번에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코스피를 거의 2650, 2670으로 잡아놨는데 거기까지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손쓸 방도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지금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맞고, 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오늘 샀다면 오늘 팔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올라가면 또 하염없이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2018년도가 주식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2019년도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폭락하는 걸 맞봤고, 또 살만하더니만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맞봤고, 또 엄청난 상승 강세를 동학개미 운동 덕분에 맛보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폭락을 맛봤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의 등장으로 상승을 맛봤다가 다시금 폭락을 맛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순환 과정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중에 하나가 대폭락장에서 이 살아남기란 책인데, 반복되는 주식 순환 과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왠지 어디에 속해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처음, 시장 상승을 반복하면서 랠리를 보이는 고점에 외국인 매도, 시장 및 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 반복 연출, 개인 투자자는 저가 매수라고 착각하고 매수, 개인 매수하는 타이밍에 기관 매도, 개인은 반신반의하면서 물타기 추가 매수, 외국인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매도하면서 공매도까지 증가, 개인 실용 물량 반대 매매 및 투매 시장, 외국인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극도의 공포를 주면서 마지막 매도, 개인 대부분 손절하면서 만영자실, 최악의 시장 분위기 조성하면서 외국인 내 저점 매수 시작, 반신반의하면서 주식 상승 시작, 기관 매수 동참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작 상승, 투매 동참 안 한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에 매도, 주식시장 30에서 50% 상승, 발빠른 일부 투자자들 재매수 시작, 주식시장 추가적으로 상승, 외국인 매도, 공매도 시작,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 시작,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때까지 상승 유도, 순진한 개인 투자자 속으면서 공격적 매수 시작, 이때가 또다시 고점. 이러한 사이클은 몇십 년간 이어진 지형적인 패턴이다. 네, 여러분 익숙하죠? 이게 19년도에 쓴 책인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폭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쓴 책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보면은, 두 번째, 시장 및 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 연출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투매가 벌써부터 들어와 버린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고, 원래 이렇게 녹이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리고 가는 거는 코로나나 혹은 전쟁이 아닌 이상 많이 없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짝 장세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이게 돌리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돌린다는 건 뭐 한 번에 3%, 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 0. 몇 %씩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추세적으로 상승장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릎에서 사도 되잖아요. 꼭 맨 끝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더 큰 골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추세적으로 돌린 걸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외국인 기관이 모든 종목을 다 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인데 생각보다 많이 눌린 기업들은 여전히 사 모으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기업은 주식을 좀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은 장기 투자의 종목이다라고 생각되시면 지지선, 저항선 그어보시고 여기 내가 옛날에 그어놓은 지지선까지 왔어 하면은 그때는 진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 나중에는 정상작용을 다시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이걸 오랫동안 볼 주식이다 하면 여러분만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요. 성장성 모멘텀이 있고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은 고점 대비 50% 떨어지면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든 뭐 저가 매수세든 간에 20% 30% 반등은 무조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인데 이게 고점 대비 50%까지 하락한 그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들어가서 기다리셔도 돼요. 물론 상황이 맞지 않은 기업이면 더 밑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끌고 가 주식인데 50% 하락했다고 팔아치울 주식이라면 아예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말라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자고 가치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 기업들 먼저 볼게요. 친구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나오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친구들이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돌릴 때 들어가실 때 이거 추세적으로 돌렸다라는 걸 언제 확인 가능하냐면 월봉으로 확인을 가능합니다. 월봉상으로 이거 누가 봐도 떨어지는 칼날이네 하면은 저가 매수라고 잡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대비 절반 가격까지 왔다. 근데 괜찮은 기업이다. 그런 거는 전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월봉을 보면 지금 거의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아직까지 최고가 대비 반값까지는 안 왔어요. 네. 지지선 확인은 저는 주봉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좀 어떤 곳에 거래량이 많이 쌓여 있고 이 사람 매물대가 있는가를 확인이 가능해요. 주봉은.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한 14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렇게 갭으로 뛰었다는 거는 힘이 그만큼 세게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갭으로 올린 거를 뚫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보시면 15만 1,000원에서 올렸잖아요. 이 양봉이 거래량과 힘이 셌기 때문에 여기는 뚫지 못하는 거로도 보여지거든요. 60일선이 막아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14만 5천 원, 15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SK 하이닉스는 그때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같이 가게 되는 게 한미 반도체잖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정말 급등했던 종목이니만큼 지금 역시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잡아보자면 여기 양봉, 엄청나게 길고 센 양봉이 98,000원인데 이 선까지는 깨지 못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추세를 확실하게 돌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전부터 사실 좋은 기업인데, 괜찮은 기업인데 50%가 떨어진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반도체를 검사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공정 기업들이기도 한데요. ISC와 리노공업입니다. 사실 반도체 검사하는 기업이지 AI랑 직결되진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을 이전부터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AI 반도체
제가 뭐 하나만 만들어질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신제품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검사한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건 심지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려야 돼. 지난 반도체 불황 시즌에서도 영업이익이 플러스였고 ISC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흑자를 유지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전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했을 정도로 반도체 불황과 상관없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기업들입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의 위험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ISC 같은 경우에는 벌써 최고가가 11만 원인데 12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 투매로 4만 1,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살짝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시면 뭐 한 6만 7천 원까지 가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그걸 제가 2018년부터 계속 투자하고 있던 기업이긴 한데요.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AI랑 뭐 직결되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조정을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가 30만 원 대비해서 이번에 투매 때 한 16만 원 선까지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추세가 돌렸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월봉상으로 음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추세가 돌린 건 ISC이긴 하지만 리노공업도 지금 시초가가 30만 원인데 조금 더 눌려준다면 17만 원 선이 또 지지선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버텨준다면 그래도 다시금 어느 정도 돌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안 하거든요. 근데 2018년, 2019년도에 제가 바이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안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기에 물려가지고 제가 잘 못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2019년도 같이 약간 그때 저희는 되게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바이오 기업들은 생각보다 잘 나갔었어요. 특히 제일 잘 나갔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슬금슬금 바이오로 또 물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한다 하면은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성장성이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는 거나 혹은 그동안 많이 또 부채를 놨을 거 아니에요.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가 아프더라도 약은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기업들에게는 지금 이 시장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2년 연속 신약 개발도 하지 않고 아무런 특허도 없는 기업이 아니라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라면 수액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사고 내일 오전에 팔거나 오늘 사고 오늘 판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5%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도 길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처럼 다시는 바이오를 안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2019년, 2020년 좀 바짝 오르고 4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슬금슬금 돌리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금 살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랑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이제 뭐 휴마시스, 시젠 같은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도 월봉상으로 돌렸습니다. 삼반은 진즉 같고요. 삼반은 1조 5천억의 수주를 또 따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또 받아들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마시스부터 보면 일봉으로 보면 되게 무서워 보이거든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밑골이 되고 떨어진 부분이 3,400원 선인데 네,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잡고 한번 가보겠다. 혹은 내가 오늘 샀으면 오늘 안에 판다 아니면 내일 판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젠을 보시면 진짜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거의 최고가가 16만 원까지 가고 지금 2만, 네, 물론 무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마시스보다는 돌린 게 조금 약해요. 위에 뚫고 갈 것들이 아직 좀 많습니다. 지금 121선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잡자면 한 37,000원 선으로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하반기부터 신약을 판매하는 게 실적에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또 2018년, 2019년 약간 지금과 비슷한 상황, 경기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오 제약이 힘을 썼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24만 3천 원대 이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이 부분으로 또 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늘 단기적으로 바이오는 탈출을 빨리 해야 마음 놓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떨어진 괜찮은 기업을 보시거나 아니면 바이오 제약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시거나 하도 되고요. 여러분 쉬는 것도 투자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해서 자산 배분을 위한 금이나 채권은 항상 10%, 20% 마련해 놓는다면 지금같이 큰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이걸 상쇄시켜주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신용을 써서 금이나 채권에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쇄가 되기는 어렵긴 하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다 틀릴 수 있어요. 방구석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항상 제 말도 당연히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서 도움이 되시는 것만 가려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주식시장은 늘 물론 센 하락이 있지만 낙관이 이겨왔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